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가시도친 설전을 서로 하자고 지금 모인 자리가 아니라, 이 순천이 철도가 놓인 지가 한 100여 년 되는데 도시가 이 정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또 국가도 마냥 한없는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국가 전체적인 틀과 순천시 그리고 이 철도를 선호를 보게 된 목적에 맞는지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듣고, 우리가 100년 동안 그래도 순천을 철도 중심 도시가 되게 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좀 모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 주무국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의견을 다 수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한 승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에 와서 우리 철도국장님이 이렇게 오셨겠는데 이 양반한테 막 몰아붙인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의견을 내고 듣고 또 그것이 최종 정책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이신 김에 아마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노감기후를 하도 불러싸서 나도 그냥 앞으로 대선 후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선거에 나온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척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거에 뽑힌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국가정원은 엄연하게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이 조직위원회는 저 혼자 순천시 직원 파견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도 25명이나 나와 있고, 또 순천시도 7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와 있고,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직원이 나와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탁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뒤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근로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이 다 다시 고용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자동 승계를 주장하면서 시장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체도 아니고 또 지금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선거에 뽑힌 죄로 제가 욕을 먹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31일 날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오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동안의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큰 장비가 못 빠져나가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와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주야가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 조금 더 힘 모아서 우리의 그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결집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승인해주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마다 한번 달려와 주신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님과 일행 여러분들, 그리고 도에서 또 여기까지 응원하러 오신 국장님이야 여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원 두 분들, 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또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윤상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6일 날 장관님 모시고 다녀갔었고요. 오늘 철도 문제 때문에 지금 순천에 네 번째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오면서 매번 확인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순천역에 내렸을 때 놀랬던 것이 경전선 우회하라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보고 놀랐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순천시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셨고 지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16일 날 저희 장관님이 다녀가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 조치로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큰 스케줄을 순천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 그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광규 순천시장님과 우리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생히 기억하시듯이 지난달 16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순천 방문하셔서 철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 지역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노광규 순천시장 물론 순천시 여러분들의 열망과 바램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광주에서 순천을 잇는 철도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철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장관님 대신해서 제가 참석했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뜻깊은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순천시가 국제적인 생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순천시가 생태 도시면서 또 균형 발전의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소망하시듯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 서비스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지난달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순천시는 전라선과 경전선을 연결하는 철도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국가 철도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광주 송정과 순천을 새롭게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순천이 호남 지역과 남해안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장판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 원희룡 장관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 다시 인용했고요. 광주 송정과 순천이 새롭게 연결되면 순천에서 광주까지 50분대, 그 다음에 목포에서 부산, 광주에서 부산, 남해안 전 구간이 2시간대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의 기대효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처음에 보고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광주 순천 간 철도로 2시간 만이 걸린다고 해서 놀랬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 지역을 포함해서 남부축 철도망의 완성을 통해서 영호남을 빠르게 이어주고 인적 교류, 물적 교류를 확대시켜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간담회는 시민 여러분들께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경과와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순천에 방문하셨을 때 노관규 시장님께서 순천시 제안을 4가지 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달라.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철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이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귀담아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 역시 경전선 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철도 노선 변경 관련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디자인국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도시디자인국장 신기로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간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2019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면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전철을 하면서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순천이 지향하는 생태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시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노광규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2년 7월과 8월에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7개소에 경전선 우회 노선 변경을 직접 건의하셨으며,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 2022년 9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전선 도시 포럼을 개최하였고 확정 도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면서 지난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순천을 방문하셨습니다. 도심 통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후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의 순천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오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만큼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는 국토교통부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 내용과 장관님께서 우리 시를 다녀가신 이후 후속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는 순서입니다. 오성천 철도 건설과장이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부 철도 건설과장입니다. 예, 앞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경과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경전선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것들 저희 부장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선 어떻게 좀 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좀 듣기 전에 그래도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은 먼저 사업 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전선 관련된 노선 현황들, 그리고 또 순천시에서 권해주신 노선들,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일단 경전선 유일의 현재 비전철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철이 다니는 게 아니고 디젤, 무궁화호가 현재 좀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구간을 전철화 그리고 고속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주에서 부산까지 6시간 이상 걸리던 것들을 2시간대에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도를 좀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건설되게 되면은 영원한 지역 간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철도망이 잘 형성이 돼서 지역 간의 이동도 좀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서 경제, 관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천 지역을 비롯해 많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서 저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서 고성, 벌교, 지금 순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121.5km의 철도를 좀 건설하게 되는 거고요. 광주 구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존선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제 32km 구간을 활용을 하게 되고, 나주 인근부터 고성, 벌교, 순천까지는 주로 이제 신설로에서 약 90km 구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역 같은 경우에는 저 나주 혁신도시 지역에 한 개소는 신설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역사들을 주로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속도는 현재는 한 100km 정도, 시속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설계 속도가 250km까지 이제 빨라지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무궁화호 운행하고 있던 것에서 EMU 260이라고 해서 이 열차는 말 그대로 좀 신형 고속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260km까지 달릴 수 있는 신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30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9년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해 12월에 예비타당 전사를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다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좀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저 예타를 통과할 때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좀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 경우 같은 경우도 약 한 2,000원 정도 좀 사업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설계 적정성, 그러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그게 정말 꼭 필요해서 올라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지난 2월까지 좀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방침까지 최종적으로 나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차 운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광주 송정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고 바로 전까지를 기존선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구간은 주로 선형도 좀 많이, 그러니까 기존선도 좀 많이 따라는 가지만 새로 신설하는 구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노선이라도 좀 반듯하게 펴면서 선형을 좀 개량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주에서 순천까지 3회, 광주에서 부산 부전까지 지금 하루 한 번 다니고 있는데, 이 노선이 건설이 되면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3회, 그 다음에 광주에서 순천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게 6회,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고성 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총 13회에서 열차 편성도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고, 이건 저희가 이제 좀 기본 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세부적인 운행 계획은 이제 개통 직전에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제일 관심이 좀 많으신 게 아마 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노선이 좀 어떻게 이제 지나갈 것이냐 관심이 좀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선 구간들은 앞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벌교에서부터 순천까지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단 순천시에서 제안해 주신 몇 가지 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회하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벌교 지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기존 점선 부분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내려오는 현재 저희 전라선 지금 고속철도 다니고 있는 그 선입니다. 그쪽으로 선을 붙여서 순천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안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순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기 약간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 아마 이제 그쪽이 인근에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일부 지하화를 좀 해서 좀 그 지역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도시 단절 문제를 좀 해소하는 그런 안을 좀 주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천 도심 그 아래쪽 그리고 아마 저 위치가 대략적으로는 지금 저희 순천만 정원 있는 위치보다 약간 아래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순천만 습지 거길 또 좀 지나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지금 지나가게 되면서 성산역 쪽 현재는 이제 성산 신호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역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직결을 해서 순천역으로 약간 이렇게 좀 우회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안이고요.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 그러니까 성산역으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우회는 하지만 이제 아래쪽에서 전라선에 붙은 다음에 또 성산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안을 좀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부분들은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안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혹시라도 조금 뭐 응용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설계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주신 의견들 그다음에 또 저희 관계 기관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좀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아마 고시가 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미리 아마 오늘 여기 제일 처음 공개를 하는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큰 그림, 기본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노선이 어디 지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사업 목적,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은 저희 철도공단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21km의 철도를 이제 신설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자체는 원래 예타 통과될 때 한 1조 7,700 정도에서 한 2천억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이제 뭐 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철도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저희가 좀 그 건설을 좀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이미 이제 기재부가 협의돼서 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30년까지 지금 잡혀 있게 되고요. 처음 기점은 광주에서 출발해서 순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광주에서 광주 송전역 거치고 정거장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나주역 신도시 있는 쪽 거치게 되고 보성, 벌교 거쳐서 순천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시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광고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거쳐서 올해 7월부터는 바로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순천 도심을 좀 어떻게 우회할 건지 최적의 방안을 찾게 되고요. 그 과정이 대략 한 2년 정도, 보통 이제 길게 가면 한 3년 정도 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5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해서 공사 기간 약 한 5년 정도 거친 이후에 2030년에는 저희가 이제 개통을 목표로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저희 그동안의 이제 경과와 앞으로 지금 진행할 사항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잠시 뒤에 이제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라던가 좀 제안해 주실 사항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의견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바로 말씀 못 해주시거나 나중에 갑자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의견들 좀 잘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면 지금 방금 설명을 마치신 철도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드시고 사회자 이렇게 지명을 하면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말씀하시되 가급적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해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우리 순천시에서 제시한 4가지 안 중 국토부에서 검토한 최적의 안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같이 설명할 때 있다면 어떤 안인지, 그리고 그걸 확정을 한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천시에서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신 부분들이고요. 4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게 뭐 최적안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한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런 부분들 아마 현장 조사도 다시 한번 다 해야 될 거고요. 그 철도 노선이 진화하게 적합한 건지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각 노선별로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 환경적으로 영향은 뭐 얼마나 좀 가는 것들인지, 또 사업비는 또 얼마나 늘어나고 하는 것들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좀 찾아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거는 아마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이 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최종 확정이 될 텐데, 그 전에라도 개략적인 설계 노선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전남도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고 지역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이 나오게 되면은 또 지역에도 좀 설명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자리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변경 안에 들어있는 성산역 주변에 살고 있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국토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추가 비용이 2,500억 가량 발생되더라도 확보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정적인 건지 가능한 건지 정확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장관님이 좀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아직 좀 개략적인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2,500억 아마 얘기 나오셨던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아마 첫 번째 그 우회 안을 아마 검토하셨을 때 그 정도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마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혹은 덜 들어갈지도 좀 달라질 부분이고, 또 노선 안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부분들은 뭐 2,500 이걸로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조금 늘어날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장관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금 벌써부터도 저희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하고 이미 협의도 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좀 국비 확보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만나세요. 네, 28만 우리 순천 시민과 우리 경전선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전선의 철도 건설 산업 개요를 보면은 기존 우리 건설 도심 통합보다 신설 도심 신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우리 전남권의 제1의 도시이고 우리 도시권을 순천시 한복판 도시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개의치 못한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 죄송합니다. 노선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노선 노선으로 활용보다 했었던 신설, 부분을 네.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신설 노선 그 활용이 더 많은지.
요약하면 예, 이런 말씀 예, 예. 같습니다. 그 신설 선의도 훨씬 더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네네. 순천시는 왜 하필이면 기존선을 이용해서 도심을 통과하느냐 이 내용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는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설계를 하면은 저희가 뭐 일부러 뭐 순천이 미워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철도를 놓는 제1의 목적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분들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철도를 이용하시고 좀 더 빨리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제1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모든 분들이 내 집 앞에 철도역이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 모든 분들이 내 집 앞에 철로가 지나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능하면 이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마음에 있지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는 거고요. 기존 순천 도심을 좀 활용하는 것들 중에 좀 제일 큰 부분이었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순천역으로 예를 들면 순천역을 패싱하고서 그냥 철도를 지나가지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천역에 좀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존선을 좀 따라가는 것들이 좀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거 외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쪽에는 순천만 습지라든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선형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곡선으로 많이 이제 꾸불꾸불한 부분들은 최대한 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쪽 도심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선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좀 계획을 좀 잡았었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도심을 지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회하는 대안 같은 부분들을 설계 때 이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른 분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성산역에 가까운 신대에 살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순천시에 건의했던 성산역의 노선이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하면 성산역은 현재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산역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역으로 승객이 탈 수 있는 역으로 승격이 될 수 있는지 모두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답을 드리면 아마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 부분들은 아마 지역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안들 중에서 성산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산을 정차를 하고 또 순천으로 정차를 좀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뭐 정차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열차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수요라든가 역 운영 계획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성산에 이제 정차하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정도의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기죠. 과장님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만일에 생산적으로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되면 거기 설 수밖에 없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역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전부 검토만 하고 성산역을 있으면 통과한다면 성산역을 통과한 것이 최종적으로 만약 결정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순천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역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다른 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좀 말씀하십시오. 저는 더 팩트라는 신문사의 기자이기도 하고요, 시민이기도 하고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기본 계획을 고시한다 그랬는데요, 화요일 날. 거기에는 노선이 아까 4개, 5개 후보 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고시합니까? 아니면은 그때까지 그냥 고시만 하고 그건 노선은 다 차후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되는 내용은 앞서 오신 그 2페이지가 전부 다인 거고요.
순천시에서 제안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아, 그 노선을 확정해서 고시하지 않고 예, 아까 보신 저희가 고시되는 내용은 이거 딱 2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국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 기본계획 고시문 전체입니다. 2페이지가 전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8번 주요 경유지에 0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교역에서 순천역까지의 그 사이를 어떻게 할지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기본계획의 노선도가 정교하게 들어가서 그대로 확정되는지 그걸 좀 의아해하시는데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 빈틈을 설계 과정에서 메꿔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당초에 그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할 때는 아까 1조 7천억 정도 계산됐는데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2조 원 정도가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노선을 우회하게 되면 정확한 건 아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0억 정도가 추가로 든다. 2,500억 원이 추가로 들면 그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5%가 더 들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된다는 재정부의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예비 타당성 다시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다른 방식을 갖고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이걸 돌파해 가는 건지 그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선언만 하고 실천되지 않으면 어떨까나 이런 저 기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들은 일단은 아까 2,500억은 이제 안중에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하면서 제일 효율적으로 잘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예타를 다시 하는 거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사업도 지연되고 하니까 그거를 당연히 거치지 않고 가는 쪽으로 좀 할 거고요. 사업비를 좀 단순해서 아까 1,700억에서 1,90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15%라는 규정들은 항상 그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렇고 사업을 굉장히 좀 빨리 또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타를 다시 이제 안 거치고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쪽으로 당연히 진행을 지금 해 나갈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저희 계획처정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걸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해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선을 했는데 타결 요건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쪽이 돼가지고 그냥 가면은 이제 제일 좋은 그런 안들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산이 아까 2,500이나 더 들게 되면 어떻게 그걸 그거 아까 예탄 안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죠? 예. 그러니까 그 15%라고 한 것들도 무조건 가게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다 협의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좀 되는 것들인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좀 잘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해를 저희가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와 우리 순천시장님 간에 그런 어떤 그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산 당국이 이거는 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2,500억 들어가게 되면은 막 뭐 여러 규정들이 있고 그런데 어떡할 거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관님이 여기로 오셨고 대통령께서 나중에 확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게 이거는 지금 기재부 규정대로 논리적으로 해갖고 뭘 풀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들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무한한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장관님이 여기에 오신 것이고 대통령이 오시면 이걸 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결단을 해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지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2,500억이 더 나올지
1,000억만 나올지 500억만 나올지 1,500억만 나올지 이건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정을 해서 야 2,500억이 나오면은 그 기재부 지금 규정인데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면 아까 정책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국토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면 여기서 어떻게 책임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장관이 여기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선언을 했느냐, 시민들이 걱정하는 요 문제는 해결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래 문제를 여기서 밝혀라 하면은 그건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해하시고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시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이제 뭐 저도 이거 하다 보면은 상당히 또 이게 아까 노선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잡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를 않길 바라지만 성산역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 노선이 성산역으로 돼 있어요. 결정 안 됐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순천역 주변의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읽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아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냐면은 일부에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야 지하화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돌아가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철도가요 조그만 버스 한 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것을 이 어마어마하게 긴 뭐 8량 10량짜리가 운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를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지금 결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역 구조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다 검토를 했는데 성산역이 최저간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타고 내린다. 그럼 기존의 순천역 성산역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것이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없던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생겨갖고 그걸 지금 볼려가면 어떨 것인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세권에 대한 문제들은 요 문제하고 조금 달라요. 왜? 우리가 지금 순천역 주변도 개발을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철도국장님이 답할 수 있는 그 답이 아니라 다시 국토부, 순천시 또 필요하다면 전라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이 역세권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지금 시장으로서 당연히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한 고심도 국가에서도 어떻게 고심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노선을 어디로 확정으로 딱 역을 이리 가겠다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지금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두 개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두 개 돼서 손해진 점도 있을 것이다. 비교 영향을 해서 어떤 게 더 클 것인지, 만약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충을 해갖고 이거를 손해가 안 되고 두 개가 플러스가 되게 할 것인지, 이것이 당연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답변으로 많은 어떤 일정 부분들은 해소된 듯 보입니다. 한 분이 손을 다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아직까지 해소 안 되셨는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역 주변에 신대지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도 경전선하고 전라선 그 피해, 소음 피해를 신대지구가 보고 있는데, 성산역으로 경전선 우회의 노선이 변경되면 올 경우 소음이 발생할 텐데 신대지구에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 그 방음 터널 등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뭐 방음 터널일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저희가 환경 평가를 하면서 소음 영향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춘 대책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뒤에 계신 여자분, 예, 일어서서, 예. 예, 경전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저희 순천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덕월동의 시민으로서 저희 덕월동은 우성아파트, 신부아파트 이쪽 이제 자연마을들을 끼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20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철도길로 인해서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철도길을 지나가면서 죽는 장면을 본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철도길, 마을을 뚫고 가는 철도길로 인해서 많은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인명사고들을 또 겪고 있고, 철도 건널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작은 골목들이 철길 건널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왔고, 저희 아파트는 그 철도로 인해서 저희 자동차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1차선 자동차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위험하게 인도를 한쪽 인도만, 아주 좁은 상가 문 앞쪽으로 건너가면서 가장 위험한 교통 지금 동네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많은 안전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예. 계획과 설계에서 그 부분을 좀 우회해서 마을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서 안전하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골동이라 하면 순천시 바로 기존 시가지. 예. 아마 이제 그런 우려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런 우회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건널목 그런 사고들도 아마 지금 기존에 있던 선들에서 많이 좀 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아닙니다만은 기존에 다른 모든 철도를 새로 기존 거를 개량하는 선을 하게 되면은 입체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도를 그냥 이렇게 건널목으로 건너는 것들은 거의 다 없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철도를 새로 놓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철도가 이렇게 구불구불 가고 그런 구불구불한 선 사이에 사람하고 차가 지나다니는 대로 철도가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건널목 사고들도 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개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철도 건널목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철도 건널목을 이렇게 교체하지 않고 입체든 뭐 밑으로 가든 그렇게 다 입체화 시켜서 건널목을 좀 없애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거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는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는 거의 결론이 나 있는 듯한. 지금까지 반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예. 토사당 자치회장 김단주입니다. 이제 노선이 우회가 된다 하면 기존 선로는 나중에 어떻게 사고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일단 저희가 직접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그 폐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지역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이제 또 새로운 또 뭔가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은 아마 당연히 지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맺은 말씀 해주십시오. 아마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 철도 부지, 철도 빠져나가면 그 시에도 안 줍니까? 네? 그 주면 좋겠구만. 그거 안 줍니까? 네? 야, 국장님이 내가 줄게 어찌게 합니까? 근데 시민 의견은 그동안 1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공짜로 주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안 했어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대략적인 궁금증은 좀 해결이 됐죠, 이제. 예, 요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저도 이 경전선 때문에 제가 지금
도하고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의견이 달라갖고 사실은 저도 엄청 불편하게 왔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제는 가닥이 다 잡혔습니다. 이제 다 9월 달에 이미 의견을 서로 모았고 또 이 와중에 무슨 저 혼자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의회도 나서고 또 전라남도 의회도 나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앞전에 장관님께서도 부탁을 하셨지만 어디론가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최적의 조건들이 이렇게 해서. 근데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 죄송하지만 저도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뽐뿌질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걸로 쓸데없는 불이 붙어갖고 이제 배가 사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큰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시민 여러분들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끌고 나갈 겁니다. 이거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고시가 되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옛날 같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물러나보면 그만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우리가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중간에 의견이 있는 것들은 시도 의견을 주셔도 좋고 직접 얘기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저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장님 국장님이 이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제 증편을 해주실 것 같아요. 시간이 10시에 맞추려고 보니까 7시 반에 순천 오셔버렸어요 지금. 7시 반에 안 맞아가지고 이게 국장님 가시면 증편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안 맞습니다. 사실. 건봉국밥 드시고 오셨대요. 건봉국밥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서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철도국장님이 엄청 높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시에 있는 국장 정도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에는 철도에 대한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 공직자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있는 수천시장이 뭐라고 시장실에 2번이나 오셔갖고 저한테 엄청 더 싫은 소리 들으시고도 내세감만 안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장관님 앞전에 모시고도 오셨고 사실은 요 단계를 안 거쳐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장관님이 참 지혜로우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 궁금증을 공개적으로 이걸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오셨거든요. 4번이나 얘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기를 내려가게 해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동안 이 철도 때문에 서로들 싫은 소리도 오고 했지만 국장님이야 또 전체 이 관련된 분들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두 분들 가라자라 회기는 없어요. 내가 볼 때 두 의원들 지금 자기 지역구로 우회될까봐 감시하러 오신 느낌이 딱 드네. 지금 내가 보니까 두 분들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유 기자님 좀 좋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패스 때 드리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이상으로 경전선 철도건설 사업 시민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고 팔이 안 빠지나 가는 거 아니야? 네, 악수나 좀 한 번씩 하고 갑시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섭지센터나 국가정원은 현재 박람회 준비 관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이 불가하고요. 4월에 개장할 때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